사회적 권리, 정치적 자유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만발했습니다. 그죠? 너무 만발해서 냄새가 날 정도죠. PD수첩, 황우석 박사, 여러분들은 보셨죠? 황우석 박사를 연구를 검증하겠다. 이게 좀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죠? 제가 가서 검증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PD수첩 프로듀스가 가서 검증하는 거는 제가 가서 검증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렇잖아요. 기자나 저나 생명공학에 대해서 모르긴 한 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을 2년이나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 분야에. 무모하게 덤빈 것이죠. 근데 이 말하면 또 신뢰할지 모르겠지만 재미삼아 합니다. 그 부당한 방식으로 과학자를 조지니까 방송국이 흔들흔들하죠. 지금 광고 끊어지고 난리 아닙니까? 언론 자유 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최고래잖아요. 일본보다 더 언론 자유가 만개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툭하면 언론 탄압하고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황우석 박사 문제에 관해서 글 쓰셨죠? 얘기 들어보니까 논문의 진위를 캐고 있더라. 이런 부당한 일이 있느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PD수첩에 광고 떼라고 압박 넣어가고 아주 방송국을 말살하려는 것도 지나치다. 우리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하신 거고 당연한 겁니다. 황우석 박사를 연구를 검증하겠다. 이게 좀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죠? 무모하게 덤빈 것이죠.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겠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출구조사에 남겨준 건데 이게 무효표가 얼마나 나올지를 좀 봐야 돼요. 백지로 던지거나 1번, 2번 사이에 찍은거나요. 이걸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찍은 이재명 표의 경우에도 그걸 이재명 후보의 말을 다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래 찍어는 준다. 근데 너 여기까지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은 유표가 많을 거예요. 네, 오늘 그 경찰에서 이 불륜 관계 여부가 핵심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진술하실 거예요? 그 김부선 씨랑 이제 성남 사는 남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만났다 이렇게 김부선 씨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경찰에 가서 진술할 테니까요. 경찰에게 확인하시든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정은 내에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네. 그 여배우 스캔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의혹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0년도에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첫 시장 선거 나왔을 때부터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짓말을 했다. 공직자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공직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성인데 이제 자기로서는 이야기하기 싫은. 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응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 여배우 김부선 씨와 작가 공지영 씨의 대화 녹취록에서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검증은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로 경기도정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조속히 해소하고 싶다는 이 지사의 요청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어준 유시민 나서봐야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 새로 들어온 민주당 지지층은 김어준 유시민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누가 댓글을 써놨는데 그래 맞아. 그런 지지자들 당원들은 김어준 유시민을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봐. 근데 듣다 보면 결국 김어준 유시민이 원래 그 길로 가게 돼. 결국 김어준 유시민이 원래 그 길로 가게 돼. 근데 이제 정청래는 왜 그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청래는 원래 그래. 이게
저희 답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7년도에 복지부 장관 갔다 와서 당에 복귀해서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나를 간신이라고 그랬어요. 노무현을 팔고 다니는 저런 간신배를 쳐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정청래 의원은 꼭 개파를 나누고 정파를 나누어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누구든 어느 정파에 속했던 공격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에요. 제가 보증해요. 이거를 당해본 사람으로서. 꼭 친노는 봐주고 친노 아닌 사람만 공격한다 이게 아니에요. 뭔가 수틀리면 사방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야. 정청래 최고위원하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싸우면 손해예요 이분하고. 유시민 장관은 99.9%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다라는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전두환 시절 민정당 총재처럼 국회 비례대표 배지를 뗐다 붙였다 했습니다. 해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의 홈페이지에는 정운찬도 대권을 출마를 포기하는데 왜 정동영, 김근태는 대권 후보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라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당의 대권 후보를 출마를 저지시키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해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욕보이게 하는 간신배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유시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당에서는 출당 제명 조치해야 됩니다. 또다시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완료하거나 또는 하지 말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던데.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요구하는 일관성이 내 기준의 일관성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자신이 일관되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걸 평가하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막 욕하고 이런 거는 나는 지나치다고 생각해. 네. 작가님이 제일 지나쳐.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걸로 논란이 됐을 때 황희두 이사를 통해 가지고 방송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당분간. 예.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도 나온다면서요. 예. 아 유시민 작가 말씀하시는. 예. 예. 계속 안 나오다 어제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전에 MBC도 나갔지 않습니까? 손석희 질문들. 손석희. 예. 예.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여하튼 비례대표를 다 포함해서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되게 정의당이 180석을 합치면 넘기는 그 경계선에 서게 되는 투표를 다 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 현지에서 그래서 저를 원망하는 말씀을 한 후보도 계셨고요. 이제 선거를 진행했던 당직자들도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투면서 이걸 계속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계속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결심을 한 거죠.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유 이사장은 의혹 제기 1년여 만인 오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모든 관계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에 뒷받침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는데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고 스스로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유학파의 거의 선두주자였잖아요.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그냥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기에 자격에 큰 하자는 없었으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무능한 대통령.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면 사범학교 출신의 교사였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치권 만들 때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포털에 이미지 검색을 해서 제 얼굴을 다 봤어요. 한 10년치를. 10년치나요? 네. 이미지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 날카롭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 보여요. 스스로 내가 볼 때도 편치 않아 보여. 하고 나서 바꿨지. 프리맨으로. 너무 자유가 그리웠기 때문에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민쌤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나중에 찾아보면 다 틀린 경우가 굉장히 나중에 찾아보면 다 틀린 경우가 굉장히 지난 19일 국민참여당의 새 대표로 당선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인용해 남긴 글입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이 없으므로 그 귀절이 기억에 납니다. 길은 길과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또 같은 길을 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또 가다 보면 또 갈림길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함께 길을 걸을 때가 있는 것 같고 아직 안 가본 길인데 한 번도 제대로 길을 찾은 것 같다.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 길을 걸어보자. 이정희 대표님은 저희 국민참여당 당원들 사이에서 저를 능가할 정도로 인기가 좋으세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가다 보면 분명히 길은 정해진 방향으로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저하지 말아요. 정치계 이제는 해야죠. 야권 연대에 힘입어 진보정당 역사상 최고 성적인 13석을 확보했지만 바로 내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으로 시작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은 폭력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집행된 거나 다름없다. 그런 인식은 공통적으로 있고요. 온라인 투표에서 시군구별 각 후보의 투표 현황도 여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백슈아이 씨는 통합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모 씨에게 대투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인성 교수가 그때 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을 했거든. 그분도 유시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까다 보니까 이 어떤 사무실에서 했나 가서 이제 IP 추적하고 했더니 유시민 내가 한 거야.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유시민 쪽이 쫘라락 처벌받고. 그러면 유시민이 시킨 거예요? 유시민은 자기가 시켰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 절대로.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민노당 등과 통합한 국민참여당은 지난해 정치펀드로 운영자금 8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분 사태로 국민참여당 등 신당권파가 탈당했고 남은 통합진보당은 합당 이전의 부채를 갚을 수 없다며 펀드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시민 장관이 개혁당 깨고 나가실 때는요, 유시민 장관 쪽 사람들이 개혁당 사무실에 있는 볼펜 하고 포스트잇까지 알짜게 챙겨왔습니다. 예. 이거를 참
모르더라고요. 예. 유시민의 볼펜, 유시민의 포스트잇을. 길은 길과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또 같은 길을 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또 가다 보면 네. 또 갈림길이 나올지 모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유시민 작가가 B그룹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낙연, 김영환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였어요. 다른 분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 기계적으로 A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B는 이익에 중점을 두고 교집합이 있죠. 그래요? 교집합은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또 함께 나도 생존해야지. 교집합이 항상 있어요. 이 A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에요. 이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이런 분들의 코어 그룹이에요. 여기가 A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그 일이 잘못된 게 다 대통령 책임만은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욕먹고 이럴 때 지켜줘요, 이 사람들. 대통령의 뜻이 뭐냐를 왜 맞추려고 그러냐 하면 B에서 내가 B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비평가 중에도 봐, 내가 대통령 생각을 맞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B에 속한 사람이고요. 대통령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 나간다? B가 제일 먼저 떨어져. 지금 막 이재명 최고야 이러고 나대는 사람들이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돌던져. 지금 현재의 조건은 이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대기에 딱 좋은데. 근데 이건 정치인들 얘기고 일반 시민들 지지자들은 A가 많아요. 가치. 바람직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뭐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A는 줄어들고요. B하고 C가 커져요. 글쎄로 이 사람들이 소수처럼 보여요. 저 벤 다이어그램은 좀 잘못 그려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집합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기준이 잘못돼 있어요. 유시민 작가의 A그룹은 시민 또는 지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B그룹은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같은 집합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B그룹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B그룹이 정말로 어떤 시민 지지자가 아니라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를 얘기한다면 그들은 집합이 아니라 그냥 점이에요, 점. 다시 말해서 집합의 범주를 잘못 설정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나뉠 수 있는 집합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부린 건데 원래 이 벤 다이어그램은 그러면 전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있는 또는 비평가들 있는 이른바 스피커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틀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당원들 차원이 다른데 그쪽도 설명하는데 이걸 좀 썼어요. 제가 말로 한 평면에 걸어놓고 비평을 한 게 문제 아니냐 이 지적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죠.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김종배 선생 말대로 그 차원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꼴대를 옮긴다고 하는데 꼴대를 옮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들도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도 어떤 말을 이어가야 되는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걸로 보였고요. 누구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비킹 조지예요. 아이 저기 킹 조지요? No. 제 이름은 조지. 네. 오케이. I know. 더 라이브 시청자가 직접 뽑은 만나고 싶은 초대 손님 1위. 네.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1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 제가 기억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누가 돼도 나라 안 망한다. 이 말 유효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왜 했냐 하면 상대방이 이기면 나라 망할 것처럼 하거든. 우리 정치는 그렇죠. 네.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이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이 잡아도 좀 다른 나라가 되죠.
대한민국이 좀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1번 당이 대통령을 내는 경우하고 2번 당이 대통령을 내는 경우하고 또는 뭐 국회를 1번 당이 다수가 되는 경우하고 2번 당이 다수가 되는 경우하고 좀 다른 대한민국이 되죠. 때로는 좀 많이 다른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나 다른 정도. 우리가 사실 인간의 일을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누구는 진리이고 누구는 오류고 이거를 어떻게 미리 예단합니까?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주장할 수는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그 생각에 빠지지 말자. 그런 뜻으로 제가 한 말이고요. 지금도 저는 지금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99%라며 그 이후로 현재 여권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같은 파괴력을 가진 후보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시민 장관은 99.9%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다라는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욕보이게 하는 간신배의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유시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당에서는 출당 제명 조치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기면 나라 망할 것처럼 하거든. 아, 우리 정치는 그렇죠. 네. 네.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이 거짓말이에요? 예, 상대방이 잡아도 좀 다른 나라가 되죠. 대한민국이 좀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1번 당이 대통령을 내는 경우하고 2번 당이 대통령을 내는 경우하고 또는 뭐 국회를 1번 당이 다수가 되는 경우하고 2번 당이 다수가 되는 경우하고 좀 다른 대한민국이 되죠. 때로는 좀 많이 다른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나 다른 정도. 우리가 사실 인간의 일을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누구는 진리이고 누구는 오류고 이거를 어떻게 미리 예단합니까?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주장할 수는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그 생각에 빠지지 말자. 그런 뜻으로 제가 한 말이고요. 지금도 저는 지금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의료 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힘내실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저는 지금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뭐 검찰 개혁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와중에 다 아시는 유 작가 깨지는 거 보니까 참 안쓰러워서 제가 깨져요? 예. 말씀하신 김에 제가 깨지는 듯 보이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언론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깨지잖아요.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재래식 언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언론에서 좋게 보도된 기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왜냐하면 좋게 써줄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 그리고 무슨 저의 시대가 있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 시대가 끝났대요. 그래서 언제 내 시대가 있었던 거지? 난 왜 그걸 몰랐던 거지? 막 억울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비평이나 이런 걸 듣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재래 언론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세요. 그럼 저도 같이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알지만 누군가가 기성 언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야지를 놓는 그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도 그래요.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이고 우리가 함께 세운 정부예요. 내란 극복 정치연합을 구성해서 정부를 세워놓고 대통령이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만 돼요. 적대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왜냐하면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이 세력의 일부에서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이 그 얘기를 해야 될 때다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삶이 불편해질 것임을 알지만 그냥 했어요. 정부를 세워놓고 대통령이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만 돼요. 이렇게 이제 민주당 사이드에서 이렇게 발을 걸치고 비평을 하는 젊은 분들이 저보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이제 여권의 원로로서 싸움 나면 좀 어이 이러면서 말리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제 알만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냐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저를 자기 진영의 원로로 보면서 말한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예전에 다른 이슈로 비평을 할 때 단 한 번도 저를 그런 존재로 간주하고 혹은 추정하면서 이야기한 걸 본 적도 없고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분들이 한 5선 의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철이 안 든 망나니가.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제 목표가 죽을 때까지 철 안 든 상태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그 역할을 다 하면 나는 안 해도 되잖아. 누군들 이렇게 철 안 든 모습으로 살고 싶겠냐고요. 원래는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탄핵 거치고 뭐 내란 극복하는 과정에서 같은 편처럼 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환영합니다.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를 홍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불편해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한 후에 이제 생각한 게 그때는 밖에서 너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정부 안에서 일을 했는데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객관적인 어떤 비평을 하는 사람도 너무 드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맺힌 게 다음에 또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난 밖에서 편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여기 알릴레오 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앞으로 나라 일 또 하시게 되면 그때도 밖에서 많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현실 권력자를 옹호하면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는 뭐 영혼의 쌈상둥이죠, 노무현을 위한 5분 대기죠, 뭐 왕의 남자 심지어. 네. 정말 조롱과 비아냥을 5년간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근데 그게 하도 제가 맺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되셨을 때 절대 정부에는 일 안 한다. 그리고 밖에서 돕겠다. 이렇게 하고 전 알아보는 밖에서 도우려고 애썼어요. 그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뭐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서 하라고요, 국민들이. 한 번은 안에서 한 번은 밖에서 했으면 됐지 않냐. 이제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라고 결심했어요. 그 나라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현실 권력을 지키는 일도 나는 안 할 거야. 그냥 알아서 하세요, 다. 민주공화국이잖아.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잖아. 그 주권자가 지켜야죠. 자기들이 뽑았으면. 누구 보고 지키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A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에요. 코어 그룹이에요, 여기가.
A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그 일이 잘못된 게 다 대통령 책임만은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욕먹고 이럴 때 지켜줘요, 이 사람들. 대통령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 나간다? B가 제일 먼저 떨어져. 지금 막 이재명 최고야 이러고 나대는 사람들이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돌 던져요. 대통령이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만 돼요.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돌 던져요. 아니 나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내 실명을 안 까고 비평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유모 씨라고도 안 하죠. 네. 왜 내가 그 사람을 실명을 거론하면 실명 거론했다고 화를 내? 어떤 철학에 입각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철학이 있냐 하면 이재명이 최고야 철학 있잖아요. 그렇죠. 의심스러우면 이재명의 이익으로 해. 이런 철학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철학이 아니거든. 의심스러울 때는 대통령의 이익으로 하면 됩니다. 서로 그- 충돌이 있을 때 인듀비오 프롤레오처럼 네. 의심스러울 때는 가장 지금 국민의 뜻에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면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정부, 그러니까 국민과 연동되어 있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이익으로 라고 인듀비오 프롤레오 원칙을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제 방송을 다 안 들었나 봐요. 다 안 듣다 보니까 제 방송을 또 곡해해가지고 야 너는 이재명이 최고야만을 외치면서 뭔가 비에 소속된 그 이익을 바라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표현을 또 하니까 매불쇼 조회수 1은 올려주고 비평해. 1도 안 올려주고 어떻게 비평을 하냐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만 하는 채널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것만 해. 그래 그것만 보고 비평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 그것만 보고 비평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진보 의용 지식인이 되려고요. 진보 의용 지식인이요. 그리고 대통령은 권력자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바꿀 수도 없고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기득권 권력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연합해서 또 괴롭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의혹에 좋은 게 많은데 과거에 한 말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 정치인을 숭배하지 말고 지지하기만 하라고. 그 정치인은 도구라고. 나는 도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정치는 결국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거라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친명 깃발을 들고 막 다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대통령 눈에 어떻게 보일지. 유시민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정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정답 아래에서 논리를 개발해낸 것 같다. 제가 뉴스공장에 나가서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조국이 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한 거를 두고 제일 많이 나온 비평이, 그러니까 제가 뭐 비평을 한마디 하면 한 100명이 물어뜯는 거야. 이상해. 보통은 민주당 같은 큰 정당은 뭐 이렇게 국민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데리고 올라오고 그래. 원래 우리 같이 해요. 여기 들어와서 해요. 거기 따로 있어갖고 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 봐온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통합파동 때도 보면 상당한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세력, 정치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게 낫다는 게 진단을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냐면 언론은 조국에 불리한 보도는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국의 경쟁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어떤 사실이 나와도 거의 보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그다음에 일부 뉴미디어, 일부 비평가들, 민주당 안에 일부 정치 세력들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이미 경위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 정보로 이걸 논박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합니다. 예컨대 왜 안 갖다 썼어? 갖다 썼잖아 이런 식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부 장관은 뭔데? 노동부 장관 정의당이야. 옛날에. 지금은 당적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고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연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이걸 비평을 하면 비평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서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전체가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말은 안 하겠고요. 예컨대 그 한 6개월 전부터 문조털 내외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신 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요.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제일 최근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합쳐서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55%라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된 기반이 올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요. 켜켜이 위에 쌓아가지고 시루떡 쌓듯이 쌓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누구를 쳐내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은 적진에서 온 간첩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가진 독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진영을 폭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어서 국힘 후보를 떨어뜨려야 돼요. 내란 청산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만 하라는 거야 지금 유권자들 보고.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잔소리하지 말고 이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절대 탈당하면 안 되고요. 어느 당이든 그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거는 나중에 바로잡으면 돼요. 선거는 이 내란 청산 선거연합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평택을해서 누가 되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아니 여야 구도가 변하기를 합니까? 뭐가 바뀌어요? 외부의 적이 약화되면 내부의 균열이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약화되는 건 불가피해요. 그러면 외부의 적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범민주 진보 진영의 결속과 연대, 연합 또는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주로 민주당에 있죠. 민주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작은 정당들을 끌어다 쓰고 국회에서 민주당 무서운 정당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이냐 하면 국힘당 계열과의 정당과 싸울 때는 사자 같지만 거기 않고 이쪽 진보 진영 안에서 다른 군소정당하고 싸울 때는 늑대다. 자기 살코기, 자기 먹을 고기, 살코기 한 점도 양보 안 한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지역구에서 부딪히게 되면 뼈가 가루가 될 거라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이른바 사표론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민노당 지역구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 즉 죽음표가 된다는 글을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지역구 투표는 열린우리당에, 정당 투표는 민주노동당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유 의원은 선거 초반 여론조사의 착시 현상으로 개혁적 유권자들이 민노당을 지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생각은 야3당을 다수당으로 만들 뿐 민노당의 의석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선거 판세를 정확하게 말씀드림으로 해가지고 유권자들 스스로 둘 가운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나 민노당 지지자들이 잇따라 반박 글을 올리면서 사이버 공간을 뜨겁게 달궜고 유 의원이 처음 올린 글은 해킹까지 당했습니다. 민노당도 논평을 통해 발언에 개의치 않고 민생정당의 길을 가겠다며 민노당 후보에 대한 지지는 정책과 앞으로 활동에 대한 확신의 표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시민 의원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그런 논리가 별로 묻히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 선거 때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만 하라는 거야 지금 유권자들 보고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 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우리가 후보 냈으면 잔소리하지 말고 이 국짐 제로의 대의에 동참하는 자라면 다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과거에 했던 발언 제가 기억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누가 돼도 나라 안 망한다. 이 말 유효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왜 했냐 하면 상대방이 이기면 나라 망할 것처럼 하거든.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이 거짓말이에요? 예, 상대방이 잡아도 좀 다른 나라가 되죠. 대한민국이 좀 다르게 되죠. 때로는 좀 많이 다른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인간의 일을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누구는 진리이고 누구는 오류고 이거를 어떻게 미리 예단합니까?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주장할 수는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그 생각에 빠지지 말자. 그런 뜻으로 제가 한 말이고요. 지금도 저는 지금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사회와는 아주 다르게 가고 있다. 바꾸면 되죠 뭐 싫으면. 제가 이제 그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예요. 정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개인적인 기질이나 캐릭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세력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흐름이 확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한 차이예요. 선호도의 차이, 그것이 옳고 그름의 차이까지 가지 않아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포함해서 이쪽 범진보 진영 쪽에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차이는 마이너할 것이다. 자꾸 어떤 대통령이나 유력한 정치인 개인의 자질, 능력, 캐릭터 이런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건 옳지 않은 거고 사실과 맞지도 않아요.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주입한 그런 사고의 틀이라고요. 그걸 시민들이 거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이낙연이 되나 이재명이 되나 김부겸이 되나 또 누가 있지 김경수가 되나 또 누가 있어 빠뜨리면 안 되잖아. 박원순이 되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뽑아놓고 좀만 잘못하면 또 뽑아줬더니 신통치 않다 맞아. 어쩌고 저쩌고 하고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 게임을 우리가 계속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진보 의용 지식인이 되려고요. 진보 의용 지식인이요. 지식인이거나 언론인이면 권력과는 거리를 둬야 되고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되고 그건 좀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만 바뀌는 거예요. 다 그대로 있고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기득권 권력들이 사방에 괴롭힐 거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한테는 누구랑 욕설 주고받은 음성 파일도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우리 이재명 시장은 대선 후보로서 감정 조절 능력에 약간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는 유 작가님이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입원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상황 한번 당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못되게 반응을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실망한 거는 당선 유인에 대한 그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의 판단 좀 실망했어요. 저는. 많이 실망했어요. 아주 크게 실망했어요. 그게 약 20%
격차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인 이재명이 정치인 남경필을 이긴 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선거는 정당 지지율로 결판난 선거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겠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출구조사에 남겨준 건데 이게 무효표가 얼마나 나올지를 좀 봐야 돼요. 백지로 던지거나 1번, 2번 사이에 찍은 거나요. 이걸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찍은 이재명 표의 경우에도 그걸 이재명 후보의 말을 다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래 찍어는 준다. 근데 너 여기까지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은 유권자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민통합이라는 이 목표 때문에 욕심을 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험을 옆에서 너무 많이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영을 흐트러뜨리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거를 너무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깨려는 노력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런 것보다 그 시기에 이미 만들어진 진영 안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거에 집중을 하셨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망이 훨씬 커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돼요. 농림부 장관 유임시켰을 때부터 일어난 일인데 전부 다 1년의 사태가 보수 쪽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거든 혹은 과거처럼 세력으로 대연정을 제안하는 거든 이건 전부 다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가 따라오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일이긴 하다고 생각해요.